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늘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상하게 2주 만인데 항상 2주 만이잖아요. 근데 오늘 특히 그러네. 오늘은 등기의 유효 요건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등기의 유효 요건 진도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요. 등기 유효 요건이고 프린트 16쪽도 펴보시죠. 16쪽. 제가 판서할 내용을 16쪽에 이미 프린트에 넣어놨어요. 시간이 좀 모자르니까 프린트로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등기 유효 요건이 나와 있죠. 네. 여기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계약을 채권행위라고 불러요. 이 채권행위 안에는 물권행위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86조의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은 이걸 얘기하는데요. 이 등기가 유효해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있을 텐데 이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고 두 번째,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도 구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의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이를 절차적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실체적 요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이 물권 행위를 물권 변동의 실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 그래서 이 물권 행위와 관련된 법은 민법이죠. 따라서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실질적 요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실질적 요건. 그리고 이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날 텐데 이건 실질이고 이건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식. 따라서 이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형식적 요건이라고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를 다 알아야 되느냐? 다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어떤 용어로 출제될지 몰라요. 절차적 요건, 형식적 요건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어떠한 요건이 있느냐면 첫 번째, 일단 등기는 존재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간화를 위반해서는 절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간화를 위반한 등기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등기 능력이 있는 등기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등기할 수는 없죠. 왜요? 동산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번째,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등기부는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한 개만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동산이 하나인데 두 개가 존재하게 되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혼란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이 하나일 때는 등기부는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될 겁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이겁니다. 이 등기는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내용의 등기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는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이 등기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될 겁니다.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이어야지만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물권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합치의 문제 또는 불일치의 문제라고 불러요. 불일치의 문제, 불합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일치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상의 불합치. 두 번째, 내용상의 불합치. 세 번째, 존재상의 불합치. 이걸 바꾸는 게 더 낫겠네요. 먼저 존재상의 불합치. 세 번째, 시간상의 불합치. 이렇게 세 가지 불합치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상의 불합치도 둘로 나눠집니다. 양적 불합치가 있고 질적 불합치가 있을 겁니다. 이 질적 불합치도 둘로 나눠지는데요. 등기된 권리의 주체, 내용, 객체상의 불합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불합치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걸 보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이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불합치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겠죠.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바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세 번째, 무효 등기의 유효. 이 세 가지가 바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예요. 그러면 29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제3호부터 11호에 해당이 됩니다. 3호부터 11호. 그러면 이 3호부터 11호에 해당이 된다면 그 등기는 원칙이 뭡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2주 만에 보시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프린트 네, 31쪽 빛입니다. 31쪽 31쪽 펴보세요. 피셨습니까? 네. 31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에 각하 나와 있죠? 네,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제29조 제3호부터 11호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29조 제3호부터 11호까지 해당이 돼요. 그러면 당연 무효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없겠죠? 맞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당연무효라고 했습니까?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까? 직권말소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신청을 통해서도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 갖고 판단했습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 그런데 대부분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대부분.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무효 등기의 유효는 원칙이 뭐라는 겁니까? 유효하다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중간생략 등기는 우리 등기법과 우리 민법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민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이죠. 따라서 대부분 민법에서 출제가 되고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것을 볼 거고요. 요것도 볼 겁니다. 여기서 중복등기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복등기도 사실은 민법에서 더 출제가 많이 이루어져요. 민법에서. 그래서 오늘은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이니까 요것과 요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네. 이것도 이거예요. 요게. 그래서 여기 관할 위반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바로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1호, 2호. 요거는 몇 호? 몇 호?
3호부터 11호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등기가 존재할 것 이것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겁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권 행위가 존재합니다.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요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겁니다. 적법하게 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복귀하겠죠.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났는데 하나가 없어진다면 두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복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네? 갑이 소유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다만 이 물권이 복귀되기 위해서는 이 등기는 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요 등기를 불법적으로 말소했다면, 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불법적으로 말소시켰다면 이때에도 물권 변동의 효력을 복귀시켜야 되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당연히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멸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이 또 꼬였나? 네. 적법하게 말소가 된다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멸해서 복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면 그때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속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따라서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죠.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 문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구는 민법과 등기법 양측에서 출제 영순위 정도의 아주 중요한 문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실 겁니다. 요거. 이건 민법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하셨으니까 금방 되실 것 같은데, 요거는 2층짜리 건물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에요. 2층입니다. 2층. 이 건물에 대해서 먼저 표제부가 만들어졌을 테고, 갑구도 만들어졌을 테고, 을구도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등기부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표제부도 만들어지고 갑구도 만들어지고 을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1층 건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층 건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하나만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상 등기부는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어느 걸 무효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를 표제부의 이중등기라고 얘기해요. 표제부의 이중등기. 어느 걸 무효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이것은 유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만 유효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는 2층, 여기는 1층. 어느 것이 유효겠습니까? 네? 이것이 유효, 이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 등기의 이중등기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만 유효,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 표제부 등기의
이중의 표제부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먼저 표제부가 만들어졌고 갑구도 만들어지고 을구도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갑구가 만들어지고 을구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2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일치해요. 그런데 여기 먼저 만들어진 등기 기록에 소유권, 보전, 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1번 소유권, 보전,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 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유효고 어느 것이 무효겠습니까? 네? 이것이 유효. 이것이 무효입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절차적인 순서에 따라서 먼저 만들어진 등기기록 유효, 나중에 만들어진 등기기록 무효. 따라서 절차적인 순서에 따라서 유효, 무효를 판단한다고 해서 절차법설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하셨죠? 네, 하셨습니다. 먼저 표제부가 만들어졌고요. 갑구가 만들어지고 을구도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갑구도 만들어지고 을구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등기 갑,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등기 A, 여기는 1번 전세권 설정 을,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유효고 어느 것이 무효입니까? 이건 똑같죠? 네. 어느 것이 유효고 어느 게 무효입니까? 이것이 네? 유효. 이것이 무효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걸 끝이에요. 끝이 아닌데.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것이 당연 무효라고 한다면, 당연 무효니까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유효가 될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이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소유권의 보존 등기 명인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첫 번째 무조건 유효, 두 번째 무조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을은 어떻게 되느냐? 무효니까 저당권 취득하지 못할 겁니다. 맞습니까? 대신 여기다가 새로 기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효, 두 번째 무효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렇죠? 보존 등기 명인이 달라요. 따라서 이때는 요 A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인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둘로 나눠서 판단하게 됩니다. 요 A를 위해서. 그러면 요 관계에 있을 때는 이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겠지만 B는 어떻습니까? 저당권을 취득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요 관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B가 저당권을 취득할 테고 여기 을은 전세권을 취득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여하간 이렇게 둘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이때는 네, 민법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셨고 요거 다시 확인합니다.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인데 존속 요건은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는 이중의 등기, 증복 등기 문제가 나온다는 거. 중복 등기 문제에 관해서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들은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아마 특강이나 그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규 시간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19쪽에 등기의 유효권을 보실 텐데요. 등기의 유효권. 먼저 실체적 유효권이 나와 있죠.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디 있느냐면 그 2번에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의 정도에서 1번 부동산 표시에 관한 부합의 정도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출 지문도 여러 개가 있고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부동산이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기록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에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기록이 될 겁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표시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가 있을 겁니다.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이 있을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부동산의 내용이 여기에 얼마큼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지만 이 등기부를 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로 볼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의 내용을 여기다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지만 이 등기부를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로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건물과 이 부동산과 이 표제부의 내용이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즉 이 부동산을 여기서 좀 같은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 등기부를 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동일성을 판단하는 정도는 여기 토지의 경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소재 지번. 따라서 지목과 면적이 설령 저 토지에 대해서 약간의 잘못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재 지번만 정확하다고 한다면 이 등기부를 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이것이 설령 잘못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저 건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등기부도 저 건물에 관한 등기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이것과 이거예요. 건물은 종류, 구조, 면적 갖고 판단할 테고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갖고 판단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이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실체의 부동산과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 내용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그 등기가 그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 등기부를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2번을 보시니까 토지의 경우 지목, 면적 등이 다소 틀린다 할지라도 소재와 지번만 틀리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 등기부를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 시기, 구조, 소재 지번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내역이, 즉 종류, 구조, 면적이 그 건물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도 그 건물 등기부를 그 건물에 대한 등기부로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판례 문구고 등기선례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등기법에서는 특강이나 문제풀이할 때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232쪽에 등기신청 절차를 보겠습니다. 등기신청 절차.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는 물권행위가 있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물권행위, 매매와 물권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에요. 그리고 이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법도 민법입니다. 이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부동산 등기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갑의 소유에서 을의 소유로 변동이 될 때 적용되는 법률은 두 개입니다.
민법과 등기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법은 꼽살이 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적 자치의 원칙. 기억나십니까? 사적 자치 원칙이 민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사적 자치 원칙은 사적인 법률 관계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이 사적 자치 원칙입니다.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는 사적인 법률 관계는 당사자 각과 우리 알아서 해결해야지 국가는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 이를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적 자치 원칙에 끼어 있죠, 등기법이. 맞습니까? 따라서 이 사적 자치 원칙은 등기법에서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럼 이 사적 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신청주의라는 원칙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다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과 우리 신청이 있는 경우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원칙, 바로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신청도 원칙이 뭐냐면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를 임의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자가 맡길 임자예요. 따라서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는 각과 우리 자유의사에 달려있는 것이지 신청 의무를 국가가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임의 신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임의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가 국가가 신청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실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원칙은 신청주의인데 신청주의가 뭐라고요?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신청주의에서도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각과 우리 자유의사에 맡겨진 신청, 이를 임의 신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실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표제부 등기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됩니다. 1월 이내에.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이 부동산 표시 변경과 멸실 등기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명의는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요 정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황을 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 임의 신청은 그 중에서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관리자가 등기소에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이 공동 신청이 원칙인 이유는 등기의 진실성,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공동 신청이라고 말씀드렸죠. 등기 의무자도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킨다면 등기 관리자가 거짓의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기가 조금 꺼릴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 신청 절차에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키는 것, 이게 공동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독 신청이 있었죠. 이 단독 신청은 두 가지 경우에 단독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뭡니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등기의 진실성,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된 경우.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이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면 구태여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가 출제가 될 텐데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꼭 골라내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등기가 뭐가 있습니까? 상속 등기. 피상속인은 돌아가셨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표제부 등기는 어떨까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그렇죠. 이러한 등기들은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인의 표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렇죠.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주소가 바뀔 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죠. 그러면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바뀐다고 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경정 등기도 마찬가지죠. 경정 등기. 그렇죠.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정 등기,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 전부 다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 판결이라는 등기의 공정성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단독 신청이죠. 또한 촉탁에 의한 등기.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할 때는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얘기하죠. 관공서가 거짓의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촉탁에 의한 등기도 단독 촉탁이 원칙이 될 겁니다. 또한 여기 3번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두 번째, 대위 신청. 세 번째,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런 것들을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책을 보시면 신청주의라고 나와 있고, 이 신청은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 신청주의라고 표현된다고 했죠.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임의신청이 원칙이고, 임의신청 중에서도 뭐가 원칙입니까?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신청이라는 용어는 뭐라고 얘기했죠?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그런데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뭔가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못 쓰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썼죠. 하지만 이 두 개의 단어는 전부 다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도 적용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 나와 있고, 우리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신청주의라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신청. 두 번째 촉탁.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신청, 촉탁이 있다는 겁니다. 신청이 있는 경우만 등기소는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공서의 경우에는 촉탁이 있는 경우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신청이 없어도, 촉탁이 없어도 등기가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네, 법원의 명령.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 신청 절차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이 직권에 의한 등기도 신청이 없는데도 등기가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법원의 명령과
이 직권에 의한 등기는 신청 촉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등기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이제 234쪽에 당사자에게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네, 요거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 밑줄만 치죠. 먼저 부동산 등기법상의 신청 의무를 보시면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 멸실 등기. 둘째 줄 보시면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밑줄 쳐 놓으시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이라고 돼 있죠. 네, 1개월.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입니다. 신청 의무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건물 표시의 변경 등기와 멸실 등기가 나와 있는데 둘째 줄에 1개월 이내라고 나와 있죠.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동글뱅이 두 번째도 보시면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런데 3번을 보시면 특이하게도 지체 없이라고 두 번째 나와 있죠. 네, 지체 없이. 이거 밑줄 쳐 놓으십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가 나와 있는데 밑줄만 치죠. 둘째 줄 보시면 60일 이내. 60일 이내. 우측에 235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는데 둘째 줄에 60일 이내에 나와 있죠. 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서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줄만 치고 설명은 나중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행위가 나와 있는데 등기 신청 행위. 뭘 지워야 될지 모르겠네. 이 등기 신청 행위도 2월 달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이 될 겁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민법 제186조입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불이익이 발생할 테니까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을은요, 이익이 발생할 테고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신청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해 주겠죠. 그러면 이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등기 신청인이 능력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이 등기 신청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진짜 의사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이 등기 신청인이 등기 신청 행위를 할 때 등기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갖춰서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등기 신청 행위는 유효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때 이 능력은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권리 능력. 두 번째는요, 의사 능력. 세 번째는 행위 능력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요거라고 얘기했죠. 우리 민법에 의하면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이 있는 자만 사람이에요.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할 겁니다. 이 권리 능력을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법 인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인격이 있어야 된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이걸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또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같은 뜻이 될 겁니다.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도 있고 권리 능력도 있는 것이죠. 이때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네,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자연인. 법이 인정한 사람, 법인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연인, 법인 둘이 있을 겁니다. 이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겠죠. 사람이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문제가 되는 자가 둘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폐하.
두 번째, 외국인. 이 태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 그러면 이 생명체가 언제부터 사람이 되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전부 노출된 시점부터 사람이에요. 즉 발꼬락까지 다 나와야지만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태아 자체는 생명체에 불과하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시정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사람이 아닐 테니까. 그 다음에 이 외국인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따라서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제가 엊그제 로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로건, 엑스맨 최종판. 못 보셨어요? 공부하시느라고? 네. 제가 낫네요. 저는 봤는데. 네. 이 로건이 뭔지는 아세요? 엑스맨? 네, 영화 주인공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쇠꼬챙이 나오는, 있죠? 네. 그 양반 이름이 로건인데요.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로건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느냐? 안 돼요. 왜냐면 공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다 영어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원어로 쓸 수는 없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로건.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시니까 네, 한글로 써야 됩니다. 여간 외국인도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법인은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이 되느냐? 사람이니까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되겠죠. 그러면 이 법인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건 사람이니까 권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법인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 재단 이렇게 불러요. 이 법인은 두 가지 종류의 법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단 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재단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단 법인은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법이 그 단체를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단 법인은 구성원이 사람이 돼요. 재단 법인은 재산이 단체를 형성해서 그 단체에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단 법인의 구성원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사람이니까 권리 능력이 있겠죠.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 재단 이렇게도 부릅니다.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 재단. 그러면 이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 재단은 사람이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자가 누구냐면 문제가 되는 자가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도 있더라는 겁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얘는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법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겠죠. 따라서 이렇게도 부릅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 똑같은 뜻입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이니까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이죠. 따라서 이렇게도 표기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뭐 같은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뭐가 있느냐면 교회, 사찰, 종종,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것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됩니다. 요거는 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요 4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은 교회, 사찰, 종중, 정당인데 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은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죠. 또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법인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이론상은 인정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문제는 이 교회, 사찰, 종중, 정당들은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문제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교회
도시 지역에 목재원 데는 다 엄청 큰 교회 건물 들어가 있죠. 꼭 비싼 데만 있죠. 네. 그 다음에 사찰. 시골의 경치 좋은 데는 엄청난 규모의 사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중. 전라도 경상도의 비옥한 토지의 대부분은 종중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변호사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종중 토지에 대한 분쟁 해결하면 50% 정도 받아서 돈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짜증나니까 생략. 네. 공통점은 엄청난 토지와 건물들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들에게 권리 능력이 없다고 해서 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얘네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갖고 등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이건 탈법행위가 조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체단은 권리능력은 없지만 사람도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이걸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아닌 사단체단은 사람도 아니고 권리능력도 없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등기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으로서 등기시청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시청 적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될까요? 인정되지 않을까요? 네? 이 국가나 지자체는 법적 성질이 뭡니까? 법인입니다. 법인. 헌법이론상 법인이에요. 헌법에서 법인으로 봅니다. 국가 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 따라서 사람이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지자체라고 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면 시정군수구청장을 의미하겠죠. 시정군수구청장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읍, 면, 동, 리는 등기시청 적격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읍면동리. 지방자치단체로 국가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장이, 대표가 반드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로 선출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대표는, 장은 읍장, 면장, 동장, 이장이 될 텐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 셋은 임명직이에요. 임명직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읍과 면은 보통 군의 하부 기관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누구 명의로 등기하면 되겠습니까? 군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군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 동은 구청의 하부 행정기관이죠. 따라서 구청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장님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선거라는 것은 보통 평등, 비밀,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장님은 박수로 선출되죠. 맞습니까? 보통 선거는 맞지만 비밀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장님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가 없어요. 즉 리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느냐? 원칙은 등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리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행정구역으로서의 리는 지자체가 아니니까 등기시청 적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면, 이 지역은 대덕리라는 지역입니다. 제 고향이에요. 고향. 네, 30년 전에 태어난 제 고향입니다. 정확하게는 33년. 네. 여기 마을 분들이 살아 계시는데요. 한 30분 정도가 살아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30분의 어르신들이 좀 휴식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돈은 이 어르신들이 1,000,000원씩 각출해 갖고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마을회관도 등기해야 되겠죠. 갑구에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하고 등기가 돼야 되는데, 소유권자가 등기돼야 되겠죠.
여기 30분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다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자니까. 그렇죠. 지분도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좀 지저분해져요. 그렇죠.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느냐면 이분들이 단체를 만듭니다. 단체를 만듭니다. 단체의 이름은 대덕리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법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이름은 대덕리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그 대덕리라는 명칭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대덕리는 행정구역의 리를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행정구역으로서의 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만들어서 사단의 이름으로 대덕리를 쓴 것이고 그 사단이 여기에 등기가 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읍면동리라고 해서 등기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행정구역으로서의 읍면동리만 등기할 수 없는 것이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이름으로서는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학교는 학교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학교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요. 이 학교의 법적 성질은 각종 시설들로 구성된 물건으로 봅니다.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이에요. 즉 운동장 시설, 교사 시설, 또 뭐 있을까요? 급식 시설, 강당 시설, 체육관 시설, 수도 시설 이런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에 불과합니다. 물건이니까 사람이 아니죠. 등기시장 적격이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물건이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소유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될 겁니다. 국립학교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국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공립학교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될 겁니다. 사립학교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규모가 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이. 그러면 법인은 사람이죠. 따라서 학교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지방에 내려가면 규모가 작은 학교가 있어요. 규모가 작은 학교는 보통은 개인이 소유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에서 갑을병이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합의를 했어요. 어떤 합의를 했냐면 우리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사회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한번 만들어서 단체로서 한번 좋은 일을 해보자 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 단체의 이름은 뭐였느냐면 산휴회라는 단체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산에서 휴식을 취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산에서 휴지를 줍는 단체, 산휴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 단체가 주말마다 산에 올라가서 휴지를 줍겠다는 겁니다. 이 산휴회라는 단체는 구성원이 누굴까요? 갑을병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갑을병이 있을 겁니다. 이 단체를 만든다는 합의, 계약. 이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불러요. 단체를 만들자는 계약. 이를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단체가 만들어졌다면 이 단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규칙이 일단 만들어져야 돼요. 그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단체는 언제든지 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지켜야 될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규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관
또는 기타 규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관이라는 문구는요, 이 관자가 규칙 관자예요. 정해진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규는 규칙이라는 뜻이 될 테고 약은 약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관, 기타 규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 이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와해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칙이 만들어졌고 이제 산휴회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돈은 나라로부터 뺏어내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야 됩니다. 보조금을 활동비로서. 그럼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즉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등기까지 합니다. 이때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는 아니고요. 법인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겁니다.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법인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등기까지 정확하게는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거예요. 법인 설립 등기까지 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법이 인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법이 인정한 사람. 이때 사단법인일까요? 재단법인일까요? 가불병이 구성원이죠. 따라서 사단법인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가불병이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라 갑과 을과 병이 돈을 출연해서 각출해서 단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등기시정 적격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이 될 겁니다. 법인은 등기시정 적격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규칙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이 등기를 갖추기 전 단계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재산이 구성원이 된다면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규칙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설립 등기를 하기 전 단계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비법인 사단, 재단이니까 사람은 아니죠.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등기신청 적격은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1분 32초 전에 사람도 아니고 권리 능력도 없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1분 32초 전에 그동안 까먹으셨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놈들이 누가 있다고요? 교회, 사찰, 종주, 정당.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했죠?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아니고 관리 능력도 없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등기법은 등기시청 적격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가 민법상 조합입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규칙이 작성되기 전 단계를 민법상 조합이라고 불러요. 이 조합은 재산이 구성원은 될 수 없고요. 사람만이 구성원이 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그러면 이 민법상 조합은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다고 그랬죠.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한 겁니다. 페널티를 물릴 수도 없습니다. 왜? 규칙이 없으니까 페널티 규정도 들 수가 없죠. 따라서 언제든지 이게 해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법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언제든지 와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조합과 법률 관계를 맺는 자는 없을 겁니다.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조합의 이름으로 법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의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합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줄 수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빌려준다는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우리나라에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유회가 조합 단계라고 한다면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전혀 없겠죠. 그렇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때는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관계는 누구의 이름으로 맺어야 될까요? 이 산유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맺을 수는 없고 구성원의 이름으로 맺어야 될 겁니다. 구성원의 이름.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뭡니까? 합의라고 얘기하죠. 합의는 구성원이 합체해서 소유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성원이 소유하는 겁니다. 지분으로. 합의는 구성원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의 이름을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조합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노동조합은. 판단의 기준은 명칭이 아닙니다.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합니다. 조합일까요? 아닐까요? 조합일까요? 노동조합은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센 규칙이 있겠죠. 규칙이 있으니까 차로 대절해서 막 청와대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노동조합은 등기까지 합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규칙도 있고 당연히 등기도 합니다. 뭐겠습니까? 법인입니다. 법인. 사단법인이에요. 그렇다면 농업협동조합은 민법상 조합일까요? 아닐까요? 네? 규칙이 없을까요? 은행까지 갖고 있는데. 있겠죠. 따라서 조합, 민법상 조합입니까? 아닙니까? 규칙이 있는데 무슨 조합이에요? 규칙이 없어야지만 조합. 규칙이 있으면 조합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앞에 민법상이라는 문구를 붙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민법상 조합입니까? 아닙니까? 민법상 조합이 아니에요. 왜? 이 농업협동조합은 엄청 센 규칙이 있습니다. 더욱이 등기까지 해요. 은행도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얘는 법인입니다. 법인. 재단법인의 일종이에요. 얘는. 그러면 아파트 재건축 조합. 조합일까요? 아닐까요? 민법상 조합일까요? 아닐까요? 민법상 조합. 재건축 조합. 규칙 있느냐 없느냐 판단합니다. 네, 규칙 없을까요? 얘네가? 있겠죠? 얘네도 법인입니다. 그러면 이 민법상 조합인지 여부는 명칭 갖고 판단하겠습니까?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해요.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단체의 실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체의 실질은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의 실질이 있다면 이건 네, 법인 쪽으로 가는 것이고 단체의 실질이 없다면 민법상 조합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하간 등기신청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신청 행위를 다 설명했고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부터 볼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